지금 보고 계신 이 아파트,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거래가 16억 5천만 원까지 찍었던 부산 해운대의 대표 단지 롯데캐슬스타입니다. 그런데 최근 거래가는요, 겨우 9억 3천만 원, 무려 7억 넘게 43%가 하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집값 탐정입니다. 혹시 아직도 부산은 안전하다, 해운대는 절대 안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오늘 보여드릴 충격적인 데이터들을 보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오늘은 최근 2년에서 4년간 가장 많이 하락한 부산의 아파트들, 그 중에서도 34평형 기준 3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만을 선별해 하락률 탑 3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충격적인 수치도 있지만 그 속에 숨겨진 지역별 흐름과 구조적 이유,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하락장에서 살아남는 투자 전략과 지금 주목해야 할 포인트도 함께 공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영상의 데이터 신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고객노노, 그리고 KB부동산 시세를 교차 검증하여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즉 33평에서 35평형대 기준입니다. 이 평형대가 가장 거래량이 많고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겹치는 구간이거든요. 둘째, 300세대 이상 단지만 선정했습니다. 소규모 단지는 개별 거래, 왜곡이 크기 때문에 제외했습니다. 셋째, 직거래 및 친인척 거래는 최대한 제외했습니다. 시세 왜곡 가능성이 있는 거래는 거의 모두 필터링했죠. 고점 기준은 2020년에서 2022년 사이, 저점 기준은 2025년 초부터 10월까지로 잡았습니다. 이 기준으로 선별한 결과 총 152개 단지 중에서 하락률 상위 7개를 뽑아냈습니다. 과연 어떤 아파트들이 이름을 올렸을까요? 본격적인 순위 발표 전에 왜 부산이 이렇게 급락했는지 배경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부산은 서울, 경기와 달리 2020년에서 2021년까지 상승률이 뒤늦게 따라붙었던 지역입니다. 특히 해운대, 수영구, 남구를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며 단기 급등이 있었고 이후 조정이 더 강하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죠. 당시 부산 주요 지역은 6개월 만에 20%에서 30% 상승하는 광풍이 불었습니다. 안 사면 평생 못 산다는 분위기였죠. 실제로 2021년 상반기에는 해운대 일부 단지에서 오픈하우스에 수백 명이 몰리고 프리미엄이 수천만 원씩 붙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 급격한 조정이 시작됩니다. 기준금리가 0.5%에서 3.5%로 급등했고 주택담보대출 LTV는 50% 이하로 제한됐습니다. 여기에 DSR 40%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크게 줄어들었죠. 그런데 부산은 단순히 금리나 대출 규제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부산만의 구조적 문제가 겹쳤거든요. 첫 번째, 인구 감소입니다. 부산 인구는 2020년 340만 명에서 2024년 328만 명으로 4년간 12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주택 수요의 근본적인 약화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공급 과잉입니다. 특히 명지국제 신도시와 센텀시티 일대는 신규 입주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수요를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명지국제 신도시만 해도 2020년부터 2024년 사이에 2만 세대 이상이 입주했거든요. 같은 지역의 비슷한 평형대, 비슷한 가격대 아파트가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니까 선택권은 매수자에게 넘어간 거죠. 세 번째, 실수요 기반의 약화입니다. 일자리, 교육 인프라가 서울이나 수도권 대비 부족하여 자녀 교육기의 가구들의 이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를 둔 가구들이 서울이나 경기권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죠. 이런 복합적 요인이 맞물리면서 오늘 소개할 단지들은 최고 50%까지 하락하는 충격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순위를 공개하겠습니다. 7위부터 역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7위는 대박 노블랜드 오션뷰이차입니다. 강서구 명지동에 위치해 있고요. 총 600세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34평형 단지입니다. 2010년 6월에 준공됐고 명지국제 신도시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격 변동을 보시면요. 최고가가 2022년 3월에 11억 원이었습니다. 20층 고층이었죠. 그런데 최근 거래가는 2025년 10월에 5억 4천만 원입니다. 17층이고요. 하락폭이 5억 6천만 원, 하락률이 무려 50.9%입니다. 네, 여러분, 50.9%입니다. 거의 반 토막이 났다는 얘기죠. 이 아파트는 명지국제 신도시 중심부에서 바다조망권을 기대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단지 중 하나입니다. 입지만 놓고 보면 나쁘지 않아요. 실제로 고층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까지 보이고 일몰뷰도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떨어진 걸까요? 첫 번째 원인은 공급 쓰나미입니다. 명지국제 신도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에서 2024년 사이에 2만 세대 이상이 입주했습니다. 같은 지역 내에 호반베르디움, 더샤퍼스트월드, 이편한 세상 등 대단지가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서면서 수요를 완전히 초과한 거죠. 매물은 넘치는데 사려는 사람은 없으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교통 인프라 부족입니다. 명지국제 신도시는 아직 지하철이 없어요. 부산 도심까지 출퇴근하려면 버스로 40분 이상 소요되는데 이는 실거주 수요를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입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한테는 치명적이죠. 출퇴근에만 버스와 지하철에서 하루 3시간 가까이 쓰게 되니까요. 세 번째는 학군 미비입니다. 자녀 교육을 중시하는 가구들에게는 아직 검증된 학군이 아니라는 점도 한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명지국제 신도시 내 학교들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진학 실적이나 교육 인프라가 기존 중심지에 비해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럼 전세 시장은 어떨까요? 현재 전세가는 3억 3천에서 3억 5천만 원 선입니다. 전세가율로 따지면 약 63% 정도 되는데요. 사실 전세가율 63%는 나쁘지 않은 수치입니다. 이는 실거주 수요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의미예요. 전세로 살겠다는 사람은 있다는 거죠. 문제는 매수 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었다는 점입니다. 지금 사면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왜 사? 라는 생각이 지배적이거든요. 명지국제 신도시, 아직은 관망이 답일 것 같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가덕도 신공항 개통, 지하철 연장 등의 호재가 있기 때문에 바닥을 확인한 후에 진입을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6위는 센텀 센11입니다.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해 있고요. 총 800세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33평형입니다. 2007년 11월 준공이고요. 센텀시티 바로 옆, 우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격 변동을 보시면 최고가가 2021년 6월에 8억 4,800만 원이었습니다. 10층이었죠. 최근 거래가는 2025년 10월에 5억 2천만 원, 6층입니다. 하락폭이 3억 2,800만 원, 하락률은 약 38.7%입니다. 센텀시티 바로 옆이면 입지는 정말 좋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입지면에서는 더할 나위 없어요. 백스코,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영화의 전당까지 차로 5분 거리고 센텀시티역도 걸어서 15분 정도면 갑니다. 그런데도 가격 조정은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경쟁 단지의 증가입니다. 센텀시티 일대에도 최근 몇 년간 신축 단지들이 계속 들어섰거든요. 센텀 헬센트로, 센텀V1, 센텀파크뷰 등 프리미엄 신축들이 속속 입주하면서 2007년 준공된 센텀 센11은 상대적으로 구축이 돼버린 거예요. 특히 같은 가격이면 신축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까 타격이 클 수밖에 없었죠. 두 번째는 층간소음 및 노후화 이슈입니다. 2007년 건물이다 보니까 층간소음 문제가 종종 제기되고 시설 노후화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교체, 주차장 보수 등 대규모 수선 비용이 예상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서 이것도 매수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요. 전세 시장을 보면 현재 전세가는 2억 8천에서 3억 선입니다. 가격 자체는 안정적이에요. 센텀 일대는 워낙 실거주 수요가 탄탄하니까요. 다만 갭 투자 수요가 거의 사라지면서 매매 시장은 정체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전세 끼고 조금만 더 얹으면 되니까 사자는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전세가 3억인데 매매가 5억 주고 살 이유가 있나? 이런 분위기거든요. 센텀 일대는 재개발이나 리모델링 가능성이 낮습니다. 준공한 지 18년밖에 안 됐고 건물 상태도 나쁘지 않거든요. 대신 위치 선호도는 높아서 장기적으로는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추가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5위는 LG메트로시티 1차입니다. 남구 용호동에 위치해 있고요. 총 2637세대로 부산 최대 규모 단지 중 하나입니다. 용호동 중심 입지로 상권, 교육, 바다 조망까지 갖춘 단지죠. 전용 면적은 84제곱미터 기준입니다. 가격 변동을 보시면 최고가가 2021년 9월에 8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14층이었고요. 최근 거래가는 2025년 10월에 4억 8천만 원, 6층입니다. 하락폭이 3억 5천만 원, 하락률은 약 42.2%입니다. 용호동은 사실 부산에서 꽤 괜찮은 입지거든요. 광안리 바로 옆이고 경성대 부경대가 가까워서 원룸 수요도 탄탄하고 바다 조망도 되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떨어진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대단지 특유의 거래량 집중입니다. 2637세대나 되는 대단지다 보니까 매물이 쏟아질 때는 정말 엄청나게 쏟아져요. 2022년 하반기부터 급매물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사려는 사람은 없고 팔려는 사람만 늘어나니까 가격이 계속 밑으로 내려간 거죠.
대단지의 장점은 유동성인데 하락장에서는 이게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준공 연도입니다. 1996년 준공이거든요. 거의 30년 된 건물이에요. 리모델링 기대감은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태고요.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시설 개선에 대한 요구는 많은데 세대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의견 통일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교통 문제입니다. 용호동은 지하철이 없어요. 버스로만 이동해야 하는데 출퇴근 시간대에는 꽤 불편합니다. 서면이나 해운대 가려면 30분 이상 걸리거든요. 전세 시장을 보면 여전히 3억 중반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이는 실거주 수요가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매매가가 너무 떨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리모델링 기대감이 일부 존재하지만 단기 회복은 어려운 구조로 보입니다. 4위는 광안상 용해가디오션입니다. 수영구 광안동, 광안리 바닷가 바로 앞에 위치해 있고요. 총 928세대 35평형 기준 단지입니다. 2006년 12월 준공이었고요. 가격 변동을 보시면 최고가가 2021년 4월에 16억이었습니다. 42층 고층이었죠. 최근 거래가는 2025년 8월에 9억 500만 원, 5층입니다. 하락폭이 무려 7억, 하락률은 43.8%입니다. 광안리 바로 앞이면 부산에서 가장 프리미엄이 높은 입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광안대교 야경 보이고 광안리 해수욕장 바로 앞이고 이보다 더 좋은 조망권은 부산에서 찾기 힘들죠. 그런데도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고층 프리미엄의 소멸입니다. 2021년 4월에 거래된 16억짜리는 42층이었어요. 최상층 근처였고 당시에는 광안리 뷰는 돈 주고도 못 산다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10억 중반대 시세에 프리미엄 몇천만 원 얹어서 16억에 거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시장이 식으면서 이런 프리미엄이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2025년 8월 거래는 5층이었고요. 조망권은 거의 없는 층입니다. 그래서 9억 초반에 거래가 됐죠. 층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전체적인 시세가 많이 내려간 건 사실입니다. 고층은 현재 11억에서 12억 정도에 거래되고 있거든요. 그래도 고점 대비 4억에서 5억은 떨어진 셈이죠. 두 번째 이유는 관광지 이미지의 양면성입니다. 광안리는 관광지예요. 주말이면 사람들로 넘쳐나고 여름 피서철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립니다.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불편한 요소이기도 해요. 주차 문제, 소음 문제, 교통 혼잡 등이 실제로 생활하는 데는 스트레스가 될 수 있거든요. 전세가는 4억 중반에서 5억 초반으로 매매 대비 상당히 높은 전세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살기는 좋은데 사기는 부담스럽다는 심리를 반영하는 것 같아요. 고점 대비 투자 메리트는 완전히 사라졌고 실거주 목적의 매수세도 위축된 상황입니다. 3위는 럭키아파트입니다. 동래구 온천동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요. 총 1536세대 대단지입니다. 입지적으로는 온천천, 동래역과 가까운 곳입니다. 1983년에 준공된 아파트로 상당히 오래됐죠. 가격 변동을 보면 최고가가 2020년 11월에 13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8층이었고요. 최근 거래가는 2025년 10월에 7억 9천만 원입니다. 하락폭이 5억 5천만 원, 하락률은 약 41%입니다. 1983년 건물이면 준공한 지 42년이 됐습니다. 재건축 기대감이 있을 법한데요. 실제로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진행이 더딘 상태예요. 용적률, 조합원 동의, 사업성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됐고 시설도 낡았어요. 엘리베이터는 있지만 느리고 주차 공간도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13억까지 올라간 이유는 순전히 재건축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곧 재건축되면 새 아파트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가격이 급등한 거죠. 하지만 재건축이 생각보다 지연되면서 가격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중대형 위주 단지로 노후화 진행과 실거주 수요 감소가 맞물려 있고요. 전세는 현재 2억 중후반에서 3억 초반 수준으로 매매가 대비 많이 낮아졌습니다. 재건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추가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설령 재건축이 확정되더라도 실제 입주까지는 10년 가까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아니라면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2위는 명지국제 오반베르디우미차입니다. 강서구 명지동에 위치해 있고요. 총 642세대 신도시형 중형 단지입니다. 앞서 7위에서 소개한 대박 노블랜드와 마찬가지로 명지국제 신도시의 구조적 하락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가격 변동을 보면 최고가가 2021년 1월에 8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고층이었고요. 최근 거래가는 2025년 10월에 4억 8천만 원, 24층입니다. 하락폭이 3억 7천만 원,
하락률은 약 43.5%입니다. 같은 명지국제 신도시인데 왜 7위보다 하락률이 더 높냐고 물으실 수 있는데요. 이 단지는 전세 거래가 거의 없을 정도로 수요 위축이 심화됐습니다. 분양가 대비 수익성도 거의 없고요. 신규 수요를 전혀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지국제 신도시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외곽에 위치해 있어서 편의시설 접근성이 떨어지고 초등학교 배정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겹치면서 다른 단지보다 더 큰 타격을 받은 것 같아요. 현재 이 단지는 급매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받아줄 수요가 없어서 가격이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지국제 신도시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단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1위 롯데캐슬스타입니다. 롯데캐슬스타, 해운대구 중동에 위치해 있고요. 총 828세대, 35평형, 해운대 중심 중동역과 가깝고 조망권을 지닌 인기단지입니다. 2008년 9월 준공됐고요. 가격 변동을 보면 최고가가 2021년 4월에 16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49층 최상층 근처였죠. 최근 거래가는 2025년 9월에 9억 3,500만 원, 4층입니다. 하락폭이 무려 7억 2천만 원, 하락률은 43.6%입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롯데캐슬 브랜드, 해운대 중심부, 좋은 조망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위에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떨어진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초고층 프리미엄의 소멸입니다. 49층에서 거래된 16억 5천만 원은 당시 해운대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최고의 뷰였어요. 바다도 보이고 광안대교도 보이고 해운대 달맞이길까지 한눈에 들어오는 층이었죠. 그래서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붙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장이 식으면서 이런 프리미엄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2025년 9월 거래는 4층이었고 조망권은 거의 없는 층이죠. 그래서 9억 초반에 거래가 된 겁니다. 층수 차이를 고려해도 고층은 현재 13억에서 14억 정도에 거래되고 있으니까 고점 대비 2억 5천에서 3억 5천은 떨어진 셈입니다. 하지만 하락률로 따지면 7억 넘게 떨어진 거고 이게 1위에 오른 이유입니다. 전세가 역시 5억 초반 수준으로 고점 대비 투자 메리트는 완전히 사라졌고 실거주 목적의 매수세도 위축된 상황입니다. 해운대는 부산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지만 그만큼 고점에서 과열됐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거품이 빠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부산 아파트 하락률 탑 7을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명지국제 신도시와 해운대 권역에서 하락폭이 컸습니다. 이는 단기 고점에 대규모 거래가 몰렸던 단지들, 신도시 특유의 공급 과잉, 교통이나 학군 등의 실거주 기반이 약한 지역에서 더 두드러졌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입지가 좋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광안리 앞, 센텀시티 옆, 해운대 중심부, 다 좋은 입지예요. 그런데도 30%에서 40% 넘게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고점에서 너무 과열됐기 때문이에요. 적정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이제 그게 정상화되는 과정인 거죠. 반대로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적었던 곳은 어디일까요? 서면, 연제구 일대의 중소형 아파트입니다. 이 지역들은 애초에 급등폭이 크지 않았고 실거주 수요가 탄탄했기 때문에 조정폭도 상대적으로 작았습니다. 특히 지하철역 도보 5분 이내, 초등학교 가까운 곳, 이런 실수요, 기반이 확실한 단지들은 선방한 편입니다. 그럼 앞으로 부산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부산 부동산 시장은 단기 반등보다는 구조적 조정기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 특히 세금 완화, LTV 80% 확대, 규제지역 해제 등의 정책이 나왔지만 수요를 자극하기엔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부산은 수도권과 다릅니다. 서울은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고 인구가 유입되고 공급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부산은 인구가 빠져나가고 공급은 넘치고 일자리는 늘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정책만으로 시장을 반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지방 대도시 중에서도 인구 유출과 입주, 과잉이 겹치는 부산은 단기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투자 접근이 필요합니다. 향후 1년에서 2년 정도는 바닥을 다지는 구간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회복이 시작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부산에 투자하려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입지 중심으로 가세요. 바다 조망, 신도시 이런 거 다 좋은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지하철역 거리, 학군, 생활 편의시설입니다. 실거주 수요가 있어야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수 있어요. 둘째, 소형 위주로 가세요. 대형 평수는 수요층이 제한적입니다. 특히 부산처럼 인구가 빠져나가는 지역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20평대 후반에서 30평대 초반. 이 정도가 가장 안전합니다. 셋째, 전세가율이 안정적인 곳을 선택하세요. 전세가율 70% 이상이면 위험 신호입니다. 매매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거든요. 전세가율 55%에서 65% 정도가 적정 구간입니다. 넷째, 실거주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 단지는 피하세요. 관광지 이미지만 있고 실제 살기는 불편한 곳, 교통이 불편한 신도시, 학군이 검증되지 않은 곳, 이런 데는 추가 조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째, 급하게 들어가지 마세요. 지금 당장 안 사도 됩니다. 시장이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니까 천천히 보면서 좋은 물건이 나올 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급매물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협상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린 단지들 중 일부는 현재 KB시세 대비 20%에서 30% 이상 할인된 급매물도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가 매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왜 싸게 나왔는지, 추가 하락 가능성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부산 부동산,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하죠. 지금은 관망하면서 공부하고 시장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을 확인한 후에 좋은 입지의 알짜 물건을 낮은 가격에 확보하는 게 가장 현명한 전략일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른 지역, 도시의 분석이나 투자 전략이 궁금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집값 탐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